이게 시즌2 알록달록 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박수. 아, 이게 시즌1을 다 이렇게 영상으로도 보고 동영상으로도, 영상이랑 전부 다 똑같죠? 네, 동영상으로도 보고 음성으로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시즌1이 너무 칙칙하다. 그리고 뭐 이게 40대에서 지금은 칙칙한 것 같잖아. 다 남자밖에 없잖아. 다 남자예요. 여기 왜 그래? 아니, 그러니까. 시즌1이 정규명만 아니잖아. 진짜 시즌 1, 나 시즌 1 얘기한 건데? 아, 진짜. 오케이. 제가 자, 장례 정리. 그래서 아무튼 그 시즌1이 참 칙칙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령대를 한 평균 10년 이하로 확 낮추고 그리고 성비 구조도 대폭적으로 늘렸습니다. 응? 남자로만. 그래서 뭐 20% 질적으로나 뭐 여러 면에서 시즌1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알록달록 자담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 정보 공개를 주제로 해서 알록달록 자담회 시즌2 처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그 나는 꼼수다 그런 거를 좀 많이 나름대로 표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자유롭게 하는 거. 그때는 술 먹으면서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고. 아니, 제가 그거를 한 번은 못 그리고 들어봤어요. 이름을 자담이 아니라 죄담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담회인가요? 아니었나요? 이연기 아니었어, 이연기 아니었어. 죄담회라고 한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뭔가요? 폐기할 거니까 다시 시작합시다. 이연기는. 여기까지 들으신 분 참 짜증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항상 시작할 때는 자기소개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고도리 방향으로 오른쪽에서부터 자기소개를 알아서 좀 PR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스트는 나중에 고돌이는 오른쪽. 아, 오늘 게스트가 일단 있잖아. 고정부터 게스트 고정 패널. 고정 패널. 고정 패널이 누군가요? 고정 패널이 예, 저는 동작구청 근무하고 있는 손성호라고 합니다. 기록물 관리하고 정보공개 업무 맡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성 패널. 그 협회 홈페이지 딱 보시면 그 에어컨을 기증하신 서울시 네. 와. 정치 보스. 국회의원인 줄 알았어요. 벌써 있으세요. 있는데 예, 공공기관에서 기록물 관리하고 있고요. 서로가 안 밝히네. 다 아는데. 왕차이라고 왜 왕샤인가요? 여기는 찍어주세요. 부끄러워서요. 뭐 캐릭터로 나왔어. 나 지금도 얼굴이 빨개졌어요. 오늘 그 게스트로 또 와주신 소개해 주시죠. 네, 초특급 게스트. 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라고 합니다. 이번 주제를 그 정진희 간사님께서 골라주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잘못된 소문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예, 이번 알록달록 시즌2 첫 주제를 먼저 정한 저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간사 겸 국장 오동석이라고 합니다. 예. 무슨 국장이신가요? 사무국장입니다. 아, 협회 그거 다시 해야겠다. 저걸 다시 할게요. 네. 협회 사무차장 얘기 안 했네. 조용하시고요. 사회자. 본인 소개는 안 해요. 저는 사회자고요. 저는 지금 국회 기록보존소에 있는 김장환이라고 합니다. 아차, 편집상의 실수로 소개가 빠졌네요. 요즘 열심히 조직사업고관을 모집 중이신 노동자 역사학 내에서 노동 기록을 관리하시는 하나마나 조직사업국 차장님, 음성 녹음 전용 장비를 지원하셨으나 녹음 버튼을 안 누르신 김보컬 사무국 차장님, 기업에서 기업 기록을 관리하고 계시는 출판 홍보국의 미권술 회원님, 그리고 사이버 인간이 녹음하러 왔습니다. 지금 국회 기록보존소에 있는 김장환이라고 합니다. 왜 사회자가 됐냐면은 저희가 이 자담회를 하기 전에 사전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그 주제가 그 정보 공개인데요.
나름대로 이 정보공개를 이 시즌2의 첫 번째 주제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전 모임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오동석 국장님께서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없어 그러니까 보여요. 이제 시즌 1에서 너무 이제 큰 주제, 무거운 주제를 얘기를 많이 다루는데 이제 시즌 2에서는 좀 가볍게 좀 친밀적인 얘기를 한번 다뤄보자. 그래서 그날 사전 모임 때 한 명씩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라고 나온 주제 중에 정보공개가 요새 이제 기록관리 담당자들이 많이 같이 업무를 하는데 과연 기록관리가 이제 정보공개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제 기록관리 담당자가 꼭 정보공개 업무를 맡아야 되느냐 아니면 따로 정보공개 담당을 도와야 되느냐 네. 이런 내용을 좀 다뤄보고자 정하게 됐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게스트 두 분을 모셨는데 두 분을 모신 이유도 따로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다 저한테 물어봐요. 게스트 세분 아니에요? 두 분이 아니에요. 여기는 고정이시는 여기는 진짜 게스트. 여기는 초청돼. 뭘 초청하는 거고 그냥 여기는 상관이고. 그래서 이제 한 분은 기관에서 이제 정보공개 담당을 하시는 분, 네. 그 입장에서 좀 말씀 듣고자 네. 초청을 했고 또 한 분은 이제 청구인의 입장에서 네. 그 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고자 정보공개 전문가 정진인 담당을 불렀습니다. 짜라잔.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이 담당자와 그 청구인의 관계. 이제 사전 질문지 보시면 네. 뭐 미워야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가끔 그러기는 해요. 친한 정보공개 담당자한테 네. 이렇게 술 먹자고 연락하는데 문자 대답 안 하면 한 번만 더 대답 안 하면 정보공개 청구 20건 넣을 거라고 협박을 가끔 웃으면서 하기는 하지만 한 적은 없어요. 되게 끔찍한 협박이네요. 그러면 다들 대답이 10초 만에 오기 때문에 네, 두 분이 싸우신 적은 없죠? 전화 통화는 한 두세 번 한 것 같은데. 예. 그때 심정 어땠습니까? 아니 뭐 그런 얘기 통화한 게 아니라서 그냥 단순하게 뭐 인사한 거라서 별 네. 뭐 없었어요. 제가 오빠한테 술 사자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두 분은 원래 이렇게 안면이 있는 사이시죠? 네, 이제 학교 후배인데 이렇게 친하진 않아요. 네. 좀 그래 보여서. 너무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저는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 네. 별로 저한테 몇 다가오지 학번? 않다. 몇 학번? 동작구 맞죠? 3학번? 2학번? 3학번 차이나? 내가 99학번이고 한시 너무 많은 것 같아. 오늘 기점으로 두 분이 좀 친해지는 이런 막 들어가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연락 주세요. 네. 그러면은 사전 질문들을 또 우리 그 왕샤이께서 또 나름대로 정리를 좀 잘 해주셨어요. 저는 딱 그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청구인의 입장, 그러니까 전문적인 청구인이죠. 우리 그 정진인 간사님께서는. 그렇죠. 네. 그 정보공개 청구를 전문적으로 하면서, 일단 뭔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나는 오늘 꼭 이 말은 좀 하고 싶다. 뭐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그것은 네. 하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예, 하긴 이거 질문제 어떤 질문인데. 진짜 조용한 것 같아요. 어우, 야, 하고 싶은 얘기 아주 많습니다. 예, 이건 기본적으로 그 정보공개 청구가 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정보공개 청구 그 경력, 본인의 그 경력상을 좀 쫙 풀어주시죠. 초특급 게스트. 네.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고요. 만 14세 이상 가능하고 외국인도 가능하고 14세 이상은 가능해요? 네, 중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외국인도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고요. 생산한 정보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공기록관리법이랑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에다 대상기관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국회, 그리고 공사, 공단, 각급 학교까지 범위가 아주 넓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보공개 청구한 거는 그 왕샤이의 사전 질문지를 받고 네. 제가 그 정보공개 시스템을 이제 써서 이용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하니까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얼마나 했나. 2012년 4월 5일 현재 기준으로 2243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등기나 뭐 이런 방법으로 한 것까지 하면 약 2,300여 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조금 해가지고 되게 창피했어요. 아, 그게 조금인가요? 그런가? 아니 이제까지. 이제까지. 왜냐면 저는 1년에 1,000건 정도는 해서 한 4,000건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는데 2,300여 건밖에 안 돼서 앞으로 더 열심히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해왔습니다. 한기관에서 그렇게 한 건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루에 한 건 이상씩 하기가. 그렇죠. 저거 뭐 하루에 1년에 1,000개? 4년 동안 일하셨나요? 3년 반? 정보공개 청구 활동가 하기 전에 정보공개 청구는 한 건 3건밖에 없어요. 활동가 시작한 지 2008년 9월부터. 지금 정보공개 센터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죠? 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 네. 플랜이죠? 네. 거기에 이제 소장님, 네, 소장님. 소장님과 간사님 또 다 계시잖아요. 네. 이런 뭐 랭킹 뭐 이렇게 순위 매기고 하시나요? 개수로? 안 매겨봤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세요? 네. 몇 건 했는지? 네. 비슷비슷하게 할 거예요. 네. 네, 센터에서 정보공개라고 하면은 그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가장 이제 치를 떠는 사람들이 정진님이고 네. 전진아 선생님은 그 정보공개 센터라고 하지만 보통 공공기관 강의를 많이 돌아다니셔가지고 거기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느낌이 그러니까 그 정보공개 담당자들이 이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럼 전 나쁜가요? 그러니까 그 전현 선생님이 이제 그 위에서 그 BH나 쪽에서 좀 뭐 그런 BH 그 성화대 BH랑 블루아웃을 얘기하는 거죠? 설명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현 선생님 직접 그 담당자랑 직접 대면을 해서 그러니까 뭐 직접 청구를 하고 직접 그 답변을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저희 같은 경우도 다른 기관에서 많이 문의가 왔어요.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가 여기저기 이렇게 다 들어오니까 정리님이 누구냐 호구조사부터 시작하죠. 이제 들어와가지고 뭐 어느 학교 후배다 그러면 좀 잘 아느냐 잘하면 좀 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좀 잘 얘기를 해가지고 전화해라. 알겠죠, 로이? 뭐 그런 것들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뭐 일상이 계속 그 반복이 됐었었고 이제 그게 지금 4년 됐다고 하셨죠? 네, 3년 반. 3년 반.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보공개 담당자라 하면은 이 사람이랑 뭐 몇 번 이렇게 계속 뭐 얼굴 눕힐 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자료 주거나 안 주거나 이럴 때도 있는데 그러면서 뭐 좀 얼굴을 읽히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잠깐 저기 왕샤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진님 하면은 이렇게 안 좋아하는 공무원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청구를 하면서 좀 기분 나빴다거나 좀 황당했던 사건 같은 게 좀 있었나요? 황당하게 기분 나빴던 것들은 네. 뭐가 있냐면 사실 정보공개 청구해서 얘기하다 보면 되게 많이 싸우거든요. 가끔 욕도 해요. 막 네. 서로 막 욕하면서 너희 뭐 이렇게 욕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별로 밉거나 화가 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욕하고 화내는데 나랑 가만히 내내 하는 건 아니니까 같이 싸우니까 이렇게 싸우고 나면 뭔가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싫지는 않고 그냥 왜 저럴까 그냥 싶은 에피소드를 지나가는데 좀 불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일부 권력기관들 뭐 BH를 필두로 한 권력기관들이 있어요. 이 권력기관들은 그 정보에도 권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보는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고 모든 시민들이 접근 가능해야 하는데 자기네들은 마치 큰 성벽 안에 있고 어느 누구도 범접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되게 권위적으로 대해요. 그래서
네가 뭔데 이런 걸 알려고 하냐. 이런 거 아무나 알아서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거든요. 별것도 아닌 거에 그렇게 그 오버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욕하는 곳들보다 그렇게 오버하는 기관들, 그 다음에 자신들이 권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기관들, 권력을 쥐고 있는 게 시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기관들이 굉장히 불쾌하고요. 황당했던 거는 그 2000여 건의 정보공개 청구 중에 그래도 역시 가장 황당했던 거는 국가기록원에 했던 네. 그 수수료 대박 사건이 아닌가. 제가 국가기록원에 엑셀 파일 청구했었거든요. 그 35년 이상 비공개 해제된 문서들을 국가기록 포털에다가 올려놨는데 너무 검색이 불편하길래 엑셀 파일로 좀 달라라고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개를 했는데 단서 조항이 2가지가 붙은 거예요. 엑셀 파일로 주겠다. 그런데 수수료를 물리겠다. 그래서 얼마냐? 540만 6,700원. 엑셀 파일 27만 335매래요. 근데 엑셀 파일의 매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면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540만 원 수수료를 때렸죠. 그리고 수수료 물리면서 또 한 말이 뭐였냐면 이런 거 파일 니네 맘대로 저희가 홈페이지에다 그런 거 다 올리거든요.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러면 저작권법 위반이다. 뭐 수수료 뭐 징역 얼마에 뭐 벌금 얼마 처한다. 뭐 잘해라. 이런 것들 단서 조항을 붙여서 결정 통지를 한 적이 있어요.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국가기록원에서 더군다나 기록물을 자유롭게 활용하자고 포털에다까지 올려놓은 자료가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엑셀 파일을 달라고 했는데 수수료 540만 원을 물린 거는 가히 충격적이었던. 그러니까 이미 포털에 그 올라와 공개가 있는 돼 있는 네. 정보인데 그거를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네. 이렇게 수수료 정보공개법에 따른 수수료를 이렇게 다 물렸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그러니까 정보공개와 그런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이 그런데 그 열람이 거의 구분이 좀 없어서 이게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문제는 정보공개법 자체에도 약간 상충되는 게 있는데 정보공개법 시행령에는 실비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보공개 수수료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실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뭐 종이 값, CD면 CD 값 이런 게 실비인 거죠. 근데 그 표에 신규칙 별표에 수수료에 대해서 전자 파일에 대한 수수료까지 나와 있는 건 사실 전자 파일은 수수료가 그러니까 실비가 들지 않잖아요. 전자 파일. 엑셀 파일에 실비가 뭐 파일 값이 있는 게 아니고 무슨 PDF가 따로 파일 값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데 수수료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렇다 보니까 그 매수를 규정하는 것도 뭐 폰트 크게 하면은 뭐 5글자에 한 매 될 수 있는 거고 폰트 1로 하면은 뭐 10매짜리도 한 매 집어넣을 수 있는 굉장히 모호한 기준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 수수료 540만 원을 받고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는 것 자체가 알 권리 침해다. 그 법이 지금 맞지가 않는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마저도 원래 180일 이내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 3년 됐는데 아직도 답이 없어요. 그건 저도 몰랐네요. 처음 네, 알았네. 그렇습니다. 기관에서는 정보공개, 그러니까 수수료 매길 때 보통 담당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시행령에서 이렇게 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뭐 찾아보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정보공개 시스템에서 그 기관에서 정보공개 그 답변을 하면서 시스템에서 이제 그 거기 뭐 수수료 산정이라는 그 버튼이 있어서 그걸 누르게 되면은 이제 뭐 종이는 몇 매 해가지고 뭐 A3 이상은 뭐 그거 이제 한 장, 두 장 이렇게 숫자를 입력하면 이렇게 뭐 얼마가 되고 얼마가 이렇게 그 자동으로 산정이 되는데, 전자 파일 같은 경우도 전자 파일이 뭐 복사, 뭐 복제, 그다음에 뭐 열람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도 매수를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매수를 입력을 해버리면은 돈이 이제 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 파일은 뭐 파일 한 개당 얼마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매수를 입력하게 되니까 공무원들은 이제 그거 보고 그냥 그 때리는 경우가 있고, 왜냐면 또 괘씸하다는 뭐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하면은 꼭 그 돈을 다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이상해요.
540만 원이면 보니까 300원인가 그렇던데 한 매에. 20원, 20원. 200원. 처음에 한 건은 200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이후로 추가되는 건 한 매에 20원. 이제 300원씩만 잡아도 계산하셨나요? 18,000 내고 50원씩 잡으면 10만 이거 원. 계산하려고. 디테일해. 연구 목적이나 교육 목적이면 수수료 면제해주지 않아요? 50%나 30%, 30에서 50%를 삭감을 해줘요. 근데 그걸 어떻게 증거를 냈대요? 그것도 되게 그런 게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기준이 정확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 같은 경우는 비영리 민간단체거든요.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으로 가름해서 내요. 근데 네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럼 재직증명서까지 내기도 하는데 보통 그것으로 가름을 하는데 얼마 전에 모 기관에서 중앙부처 모 기관에서 비영리 등록증을 제출을 했는데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걸 왜 안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만으로는 안 된다. 그럼 뭘 해야 되냐? 대표님의 그런 것들을 대신 위임장을 내라는 거예요. 그건 원래 학교에서 학생들이 연구할 때 이제 그 학교장이 그 추천장, 위임장 이런 것들 내면 50% 감면 한 그게 그 사유인데 이게 여기를 적용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수수료 감면을 안 해주는 때도 있고요. 그런 거 등록증 첨부 안 해도 알아서 수수료 감면해 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뭐 같은 시에 같은 구에 있는 동일한 내용을 뿌려도 어느 구는 스스로 50% 감면해주고 어느 구는 또 30% 감면해주고 어느 구는 또 아예 안 받고 어느 구는 다 받고 이게 다 다르다니까. 근데 아예 안 받으면 그 감사해 버려요. 근데 아예 안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100% 감면해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해 버리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규정에 그 밖에 뭐 공공기관장이 정하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지침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안 낼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국회 도서관에서 한 1년 정도 전공계를 담당했었는데, 저희도 실제 이제 사본이 아니고 이제 전자 파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 그냥 감면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재량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고, 근데 기준이 좀 불명확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거더라고요. 아까도 잠깐 이제 정보공개와 열람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지인 한 분이 국가기록원에 사진을 이제 열람하기 위해서 열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 그 서울기록정보센터에 가서 사진을 하나하나 다 보는데 클릭 한 번 할 때마다 수수료를 묻는 거예요. 맞아요. 말이 안 되냐고. 그래서 사진이 이상해도 원하는 사진이 아니어도 수수료 다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연구기록물관리기관이 그 아까도 얘기했죠. 정보공개법 자체와 기록관리법 간에 약간의 모순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열람은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우리가 책 열람할 때 수수료 안 내죠. 안 내죠. 말 그대로 이제 실비만 내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이 너무 경직적으로 그걸 해석을 해서 정보공개법을 그대로 이제 차용을 해서 수수료를 매기기 때문에 기록물을 열람할 때도 우리가 다 돈을 내야 되는 그런 폐단이 있어요. 그 맞습니다. 부분도 저희가 한번 좀 기록 학계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다른 이 주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연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금 열람 자체를 정보공개 규정으로 다 하고 있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가기록원에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인가요? 그쪽에서 지금 중앙부처, 그러니까 공공기관 평가할 때 왜 서비스 부분을 이렇게 취약하게 평가를 하느냐, 그래서 지금 각 기록관에서는 뭐 편찬도 해야 되고 전시 서비스도 해야 된다, 이것들을 평가에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는 그거보다는 지금 연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열람을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을 더 규정 이런 부분 세분하게 좀 자세하게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해줘서 그 연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줘야 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열람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열람 자체가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구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가기도 힘든 곳에 그럴까.
대전에 있고 성남에 부산에 서울에도 있잖아. 그럼 지금 이제 청구인의 입장에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반대로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지자체나 특정 몇몇 기관들의 정보공개 담당자는 너무 힘들어요. 기록관리 담당자가 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보공개 담당하면은 기록 관리를 또 거의 못할 정도로 업무 과부하도 심한 게 이제 정보공개인데 이 자리에 그 정보공개 청구를 이제 담당하고 계시는 손성호 선생님이 와 계시는데 반대로 이런 경우는 정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힘들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아까 그 수수료 문제 관련해서는 네. 기관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법률이 좀 애매합니다. 네. 사실. 그래서 그 수수료 부과할 때 실비를 기준으로 뭐 하는데 시행규칙에는 뭐 또 표를 만들어 놓고 그 표대로 받아라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서 정한 거 이외에는 지자체 장이 정하도록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그 수수료 징수조례나 이런 거에 이제 그 자기 기관에 맞게 다른 기준으로 정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 뭐 감면 비율도 천차만별이고 그런데 이제 저는 요번에 작년에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을 할 때 정보공개 수수료 관련 내용이 없어서 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 사유에 해당이 되면 전액 감면하는 걸로 제가 그 세무과에 말을 해서 그렇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부로 신청을 하시면 전액 그 근거 서류가 있으면 전액 감면입니다. 애용 30, 50 이런 것이 네, 감면이면 무조건 감면이고요. 참고로 멋지네. 관내 거주하시는 장애자분, 국가유공자 그런 분들 이제 하시면 다 무료입니다. 뭐 6명이고요. 그다음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는 그 분들이 굉장히 좀 정말 그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뭐랄까 우리 사회에 정말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청구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단체도 계시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악용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정말 특히 이 교도소에 계시는 재소자분들, 그다음에 딱히 그 삶에 낙이 없으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때 되면 한 번씩 오셔서 스트레스 풀고 가시는 분들 여러 분야가 있는데 가끔씩 그런 분들을 마주칠 때면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도대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요. 뭐 한 가지 예로 뭐 H모 씨가 계세요. 강원도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무려 정보공개 청구를 한 50 A4 용지 한 50매를 청구서로 적으셨어요. 대단하시네요. 네, 100 몇 개를 항목을 나눠서 청구를 하셔가지고 전국 기관에 다 뿌리셨더라고요. 도대체 뭔가 하고 전화를 해보면 뭐 부처를 믿으라는 좀 자기가 이제 나도 알 것 같아. 전도요? 예, 뭐 그런 분이 계세요.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청구를 하고 이제 공무원들이 이렇게 협조를 안 해준다 그러면서 좀 때려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단체 이렇게 정보공개 센터나 뭐 물론 훌륭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굉장히 좀 자랑스러운 우리 사회 한줄기 이 희망과 같은 불과 같은 이런 단체가 있는가 하면 왜안 친하다 그래가지고 그 서울에 있는 Y모 그 시민단체의 J모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이율 배반적인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있는데 뭐 정보공개 청구를 이렇게 해요. 공공기관에 이제 아픈 데를 싹 건드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업무 추진비, 시간의 근무수당 뭐 이런 거를 청구를 해서 그런 거를 끄집어내서
그 시민단체 홈페이지에 올려서 기사화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어디서 후원금을 좀 끌어모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민단체로서 뭐 행정기관 감시하고 그런 국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감시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청구하시는 거를 보면 또 활동하시는 걸 보면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몇몇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이런 부분 악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또 어느 기관에 그 근무를 하세요. 공직 신분으로. 그래서 자기는 수학 다 타가면서 뭐 그런 거를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 기간에 정보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청구가 사실 이 국민의 알 권리나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를 하거나 사실 이런 거와는 거리가 먼 청구를 많이 하십니다. 관내 미용실 주소, 네. 치킨집 주소, 노래방 주소 이런 걸 청구를 하십니다. 협회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도 있을 텐데 굳이 그런 걸 정보공개 청구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그 건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쓸데없는 데 시간을 뺏긴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정 필요한 정보공개 청구도 내가 이걸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하기보다는 또 귀찮은데 업무할 것도 많은데 또 귀찮은 거 일이 주어졌다. 그런 인식이 앞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수수료 문제도 저는 뭐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지는 정보라는 게 공공기관 자체가 이제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기관이고 거기서 집행되는 모든 비용들이 다 국민 세금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때는 당연히 무상으로 제공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네.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하도 그런 쓸데없는 정말 괴롭히기 위한 그런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수수료를 더 올려서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많이 있고요. 그런 점은 좀 접점을 좀 찾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교도소에서 정보공개 청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좀 높게 때리면은 이제 그 돈을 안 내고 안 받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뭐 수수료를 이렇게 매기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돈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결국 자료가 다 준비된 상태잖아요. 그건 준비를 이제 그거는 뭐 며칠 반복해서라도 일단은 복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몇 면지를 세야 되니까 이게 자기가 준비한 게 자료를 찾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힘들어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주말에 출근하거나 야근 하시는 분들도 정보공 때문에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약간의 논점이 좀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 대상이 정말 뭐 중요한 게 따로 있고 사소한 게 좀 따로 있어서 그걸 구분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재소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좀 제한을 가해서 일반 시민들이 조금 더 좀 질 높은 정말 필요한 정보공개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제 또 주장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요. 네. 재소자분들이야 뭐 워낙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그 청구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것도 부분들 걸리니까 수수료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뭐 선납금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풀 문제지만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정보공개라는 게 반드시 행정감시 목적이거나 뭐 알 권리를 위해서라고만 사용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시민들이 일상적인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왜냐하면 뭐 그런 청구, 뭐 행정감시용은 좋은 청구, 일상생활용은 안 좋은 청구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뭐 고급의 청구와 저급의 청구인 것도 아니고, 내가 일상생활을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치킨집 뭐 이런 거 말씀하셨지만 내가 치킨집을 차리고 싶은데 어느 동네가 치킨집이 적은지 궁금한데 일일이 돌아다니는데 어차피 공공기관이 그런 것들 가지고 있는 정보니까 그것을 내가 활용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정보들 일상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이 너무 많이 궁금하거나 그런 것들 일이 많이 들어간다면 굳이 그것이 비밀이라거나 비공개해야 될 사항이 아니면 기관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공개를 먼저 해놓으면 굳이 정보공개 청구를 거치고 그 작업을 거쳐서 공개를 하고 이런 절차가 없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거버먼트 2.0 얘기가 나오는 거고 로우 데이터를 공개하자라는 움직임들이 세계적으로 있는 것 같거든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그러니까 정보공개 보면 기록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 데이터들은 아주 무궁무진하고 매핑을 통해서도 충분히 엄청나게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기관이 그걸 가지고 쥐고 안 푸는 거예요. 그 데이터 자체를 풀어놓으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원하는 걸 잘 찾아서 쓸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스마트폰 앱에 있는 뭐 서울버스라든지 이런 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고등학생이 알아서 자기가 그것들을 가지고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이게 청구가 들어왔을 때만 이걸 줘야지 왜 이런 걸 달라고 할까 궁금해하지 말고 굳이 비공개될 정보가 아니면 알아서 먼저 공개를 많이 해놓으면 자발적 공개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은.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생각을 했는 게 자발적 공개를 해도 이제 시민들이 그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또 찾아야 되고 검색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뭐 이제 사전 공표도 하고 사전에 정보를 이게 공개를 해도 이거 도대체 어느 사이트에 어떻게 들어가서 이 정보를 찾아야 되지? 이런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성호쌤 얘기 들으면서 좀 문득 드는 생각이 그러면 기관에서 좀 센터도 이제 시민들 상대로 정보 공개 강좌도 하고 하는데 기관에서 좀 그런 강좌를 좀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뭐 방송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권익위 같은 경우는 그 공익 광고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뭐 그 보통 뭐 그 공공기관에서 뭐 이렇게 뭐 그 소개할 때 뭐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하면 권익위에 신고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광고 홍보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보고 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권익위 막 이렇게 그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보 공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지금 나서서 그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는 뭐 우리가 뭐 제공해 드리겠다 이런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해당 기관에다 이제 정보 공개 평가가 얼마나 그러니까 정보 공개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것들이 그 평가를 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해당 기관에 대한 평가일 뿐이고 정작 시민들한테 정보 공개를 많이 하십시오. 정보 공개를 뭐 하면 뭐가 좋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를 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거는 오히려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기관에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제도에 대해서 그 기관 홍보를 할 자체에서 그거를 홍보를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행안부가 좀 잘해야 돼요. 국가적으로 이거는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보공개를 행안부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정보공개 정책 자체를 행안부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행안부가 되게 태도가 좀 고압적인 편인가 봐요. 저는 저번에 행안부 그 정보공개 담당 정책 담당하는 분이랑 통화를 했거든요. 너무 친절한 거예요. 좀 심하게 친절했어요. 이분이 전화를 했더니 뭐 궁금해서 전화했는데요. 뭐 이름이 어떻게 되는 정진님이라고 하는데 어휴 고객님 이러는 거예요. 고객님? 우리 고객님께서 뭐가 그렇게 궁금하셔서 전화를 하셨을까? 진짜 별론데? 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게 궁금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그렇다. 막 설명을 네 고맙습니다. 이러고 전화 끊으려고 더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네 없는데요. 그랬더니 질문 좀 더 해주시지. 제가 지금 조금 졸린 시간이었는데 목소리가 쾌활하셔서 제가 잠이 다 깨네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간사님은 별로 안 졸리신가 봐요. 라고 얘기를 하길래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거기 싸울까 하다가
당신 같은 사람들 감시하느라고 제가 잠을 잘 틈이 없네요 라고 말을 할까 하다가 네, 아닙니다. 저는 잠이 하나도 안 오는데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드릴게요. 끊었어요. 네. 그런데 다른 기관들에서 정보공개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저희한테 전화 되게 많이 와요. 물어보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저희한테 되게 많이 물어봐요. 이걸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 행안부에 물어봐라. 그러면 행안부가 너무 태도가 별로라는 거예요. 너무 좀 친절하지 않고 고압적이니까 저는 사실 정보공개 담당자들 뭐 더구나 기록 관리하시는 분들이 정보공개 담당하시는 분들 선후배 관계이기도 하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처리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왜 행안부에 안 물어보냐? 행안부는 조금 불친절하고 태도가 별로다. 태도 되게 좋던데? 좀 오버하던데 했더니 그거는 뭐 네가 시민단체 있어서 일부러 그런 걸 거다. 행안부가 왕창 혈을 많은가 봐. 답변을 되게 잘해줘요. 행안부가.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을 잘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질의를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전화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거기 고객센터 그 사이트에 남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즉각 가는 경우는 행안부에서 즉각 대답해줘요. 해주는데 이제 그게 글 같은 경우 답변을 다룬 거 보면 마지막 줄에 좀 그 불안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공식적인 그런 건 아니다. 저도 이제 의견만 내준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대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말아야 되는 건지 일단 행안부 답변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그 정보공개를 하거든요. 하긴 하는데 되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은 이거는 책임을 뭐 행안부가 지는 건 아니고 그 당사자가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행안부 좀 적극적으로 좀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 정보공개 청구이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이건 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좀 많이 듣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건 이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입장인 거죠. 이제.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중대한 사안은 뭐 공문으로 질의를 하시죠. 그러니까 공문이 가면 아마 화를 낸다는 얘기를. 화를 내요? 응? 화를 들었대요. 뭐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 그렇지. 카더라예요. 카더라. 카더라 통신이죠. 뭐 이런 걸 공문으로 주냐. 왜냐면 전화하지. 귀찮은 거예요. 행정안전부가 지금 그러니까 그 행정부의 정보공개 주무 기관이죠. 네. 그렇군요. 끝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손정호 선생님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나요? 얼음 먹고 있을 때 질문을. 죄송합니다. 이게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국민들의 권리라는 거죠. 지금 얘기는 뭐 치킨집 전화번호에서도 그런 것도 사소한 거라도 다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뭐 그런 걸 위해서 뭐 즉시공개 제도가 또 따로 또 있습니다. 있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즉시 공개는 이제 미리 사전에 공표되고 있는 정보가 청구가 되면 즉시 공개를 할 수가 있는데요. 뭐 동의를 합니다. 뭐 미리 이렇게 청구가 많이 들어오는 거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미리 해놓으면 뭐 그걸로 즉시 공개 처리를 한다던가 뭐 그런 뭐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인식이 확산되려면 아직 좀 갭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는 뭐좀 지자체 사정을 잘 모르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네. 정공개 워크샵을 뭐 다녀오긴 했는데 뭐좀 여담입니다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제 느낌일 때. 그래서 지자체하고 좀 괴리가 있다 이런 데서 행안부에서 뭔가 정책을 추진할 때는 지자체하고 좀 조율을 해서 방안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귀를 안 기울여주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법령 제도나 뭐 이런 것들도 뭐 좋은 뭐 방향으로 이렇게 뭐 법률도 개정하고 뭐 그런 거 좋습니다만은
정보공개 책임관제, 정보공개 모니터단 뭐 이런 거를 만들면서 법률을 개정을 해놨는데 그거를 하면서 뭐 어떤 적절한 그러니까 충분하게 뭐 일정 기간 동안 계도 기간이랄까 뭐 그런 걸 좀 갖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개정하자마자 바로 평가 지표 내려보내고 이대로 안 하면 평가 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제대로 성과가 안 나왔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좀 정책을 추진을 할 때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행정안전부의 고압적인 자세, 비협조적인 자세 이런 거는 굉장히 저도 불만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거는 국가기록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기록원도 뭐 별로 이렇게 지자체에 협조적이진 않아요. 사실 저는 본업은 기록물 관리인데 그들은 누구의 목적인 걸까? 기록물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서 뭐 이렇게 질의나 전화를 드려봐도 영 제가 이제 원하는 시원한 답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좀 협조적이지도 않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정보공개도 그렇고 기록물 관리도 그렇고 일단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기존에 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새롭게 발생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 뭐 행정안전부나 국가기록에 물어봤을 때도 근데 거기서도 이제 자기네들도 그 부분은 이제 뭐 미리 그게 이제 뭐 그 축적된 그런 뭐 그 사례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론적인 대답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그거는 저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하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도 이거가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실적을 좀 그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연히 그 정보공개 청구 같은 경우도 그 굉장히 많은 그런 정보를 청구를 하게 되면 이거는 기한 내에 이거는 뭐 답변하기 어렵구나. 뭐 이게 뭐 이제 여러 부처 진짜 수많은 부처 그러니까 그 자기 부서들이 걸려 있는 그런 정보 같은 경우는 의견 조회를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근데 그거를 뭐 10일 내에 이제 그 의견을 다 끝내고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뭐 그 기한 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점수를 안 주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염두에 두고 뭐 좀 지도를 하거나 뭐 그 최대 평가를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뭐 좀 축적이 되고 사례가 축적이 되면은 좀 개성이나 이런 거 좀 나아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동안 근데 그거를 이제 그동안까지 그거를 이제 깨지는 사람들은 이제 진짜 전공의 담당자 현장에서 이제 거기 직접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겠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 왕시아이 선생님들 뭐 그런 평가나 그런 것 때문에 좀 곤란했던 적이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중국 사람이신가요? 영어 이름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아직은. 그러니까. 네, 그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행안부든 국가기록원이든 역할이 뭐 어떤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그런 지표들이 각 기관들이 정보공개나 기록관리를 더 원활히 할 수 있게끔 서포트를 해주는 게 원래 진짜 목적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진짜 실적주의로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는 게 좀 물론 그들이 또 이해가 가면서도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반대로 청구인의 입장에서 이런 기관은 되게 고마웠어. 이런 기관이 다 있나? 뭐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있죠. 예. 몇 가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나 준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 사실 정보공개 청구하다 보면 진짜 힘들겠다. 내가 청구했지만 참 힘들겠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정말 고생하시겠다. 요새 되게 그랬던 게 제가 정보공개 처리대장 청구했거든요. 기초자치단체에는 안 했어요. 45개 중앙부처와 16개 광역자치단체에다가
정보공개 처리대장을 청구했는데 5년치를 했어요. 양이 되게 많아요. 5년치를 청구를 하니까 누군지 알겠다. 다들 너무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봐도 얼마나 많고, 이제 그 중에 되게 개인 이름이나 이런 것도 있고 되게 쓸데없는 정보도 되게 많고, 민감한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청구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은 정보공개 담당하시는 분들, 제가 다 아는 분들이 있는데, 아, 이분은 분명히 며칠씩 야근하시고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하겠다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아는 사이니까, 친한 사이니까 그냥 말로라도, 아, 왜 그랬어? 이렇게 세게 했어? 라고 말로 그냥 농담처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말 하나도 없이, 뭐, 아, 미안해요. 라고 제가 페이스북에 죄송하네. 이런 식의 그냥 그저 웃지요. 이렇게 답변을 달았는데, 아니라고 이 기회를 삼아서 자기도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 라면서 이렇게 정리를 되게 쫙 잘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신 거예요. 진짜 완전 감동의 쓰나미. 그랬는데 그 고압적인 또 어떤 기관은 이거 했더니 이런 거 많은 거 이렇게 달라고 만든다. 자기네 기관은 특수해가지고 이런 거 쉽게 이런 자기네 기관 되게 이런 거 정보가 민감한데 이런 거 하면은 얼마나 힘든지 아니죠. 아니 또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뭐 해주세요. 오래 걸려도 상관없으니 주세요. 그랬더니 얘기가 안 통하는 민원이시네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반면 그 해주시는 분은 실명 말해도 되나? 안 되겠지? 하지만 네, 모 중앙부처의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모 선생님. 제가 정보공개 모니터단도 하는데 다른 데 모니터단 하면은 아무것도 안 주는데 거기는 문화상품권도 주시고 맞아, 서울시는 안 주고 나도 교육청을 네. 어제요? 나도 하는데. 모니터단 그 기관은 모니터단 하면은 문화상품권도 한 장씩 보내주시고 참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요새 중앙부처에도 모니터단 사람들 좀 많이 들어오고. 지자체도 다 해요. 네. 모니터단이 어떤 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 정보공개 모니터단이 뭐를 하냐면 그 사전 정보 공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항목 같은 거 체크해서 뭐 늘려라 이렇게 평가해주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성 같은 것도 이게 정부 접근이 좋은지 안 좋은지 같은 거 1년에 몇 번 설문조사 같은 거 하고 의견 받고 이제 이러는 거거든요. 서울시 교육청도 제가 그 모니터 단이라서 작년에 한 2번 정도 의견을 줬는데 의견은 받고 별로 아니 뭐가 없어요. 뭘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 피드백이 없구만. 설문 의견 받아갈 것만 받아가요. 자원봉사.